삼성전자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방송에서는 사실 차트를 하나하나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개인 방송 통해서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무조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항상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스님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 이거 있잖아. 아니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좋을 거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증시에서 뭔가 커다란 사단이 발생을 해서 미증시가 빠지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 지수랑 같이 연계해서 보는 종목이지 그냥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가치만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완전 평이하고 그냥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로 쭉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30만 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중간중간 변수가 생기는 게 마련이니까. 자,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2021년도 기준을 해서 코스피 지수 볼게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연봉으로 봐보자고. 월봉으로 보자. 자, 2021년도에 코스피 지수의 고점은 3,300포인트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현재 어디죠? 5,700, 5,800.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올라간 걸까요? 한 80% 올라갔나요? 80% 올라간 것 같네요. 80%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때 대비 몇 프로 올라갔죠? 이때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 코앞이었으니까 그냥 10만 원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삼성전자 80%에서 90% 올라갔네요. 즉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 볼까요? SK하이닉스 2021년 대비 23만원? 이게 뭐야? 23만원이 뭐야? 21년도. 자, 이때 15만원 대비 지금 94만원이에요. 그럼 얘네는 600%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거품이 낀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평가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80% 정도 올라갔고 삼성전자 80%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몇 프로? 600% 올라갔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저평가일까? 삼성전자가 저평가일까? 하이닉스가 고평가일까? 뭐 둘 다 적당히 좀 섞여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AI에 대한 그 수혜를 완전히 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딱 지수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수가 올라갔고 지수가 올라서 삼성전자 올라간 거 이거 맞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내보이고 있는 이런 실적들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절대 고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파운드리라던가 차세대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와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간다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거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저는 한 25만원, 30만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여기까지 30만원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가라는 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중간에 횡보도 좀 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면 뭐? 삼성전자 30만원 간다고? 오케이 지금 몰빵 그럼 여기까지 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텨요. 얘가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래 구간에서 횡보 오지게 하고 사람 승질나게 만들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척 하더니 다시 또 막 밀려서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봐. 그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사이 구간에서?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현 구간에서는 사실 한 번에 사는 매매는 의미가 없고 적립식으로 접근하면서 중간중간 지수 위치에 맞춰서 더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일단 삼성전자 자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17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래 갭 자리에 존재하는 게 16만 원 라인까지 있고요. 정말 심하게 밀린다? 그러면은 60일선 부근이 존재하는 13만 원 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60일선까지 밀리면 몇 프로 빠진다? 마이너스 30%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고 삼성전자를 접근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중에 정말 25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뭐 40만 원을 가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겠냐고. 못 버틴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접근할 거면 목표는 크게 잡되 아래 구간의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그러니까 전략을 잘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왜 이렇게 고생하냐. 진짜 따지고 보면 우리 이거 삼성전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잘 사놓고 왜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산다?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에 사는 건 다소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과열이긴 해. 이거 좀 미쳤어 지금. 근데 얘네가 만약에 한번 코스피가 시원하게 밀린다? 이 코스피가 밀린다라는 건 미증시에서 뭔가 사단이 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지금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그래도 우하향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미증시가 볼멘 하단 이탈하는 241선 만나는 조정 나온다고 생각하면 미증시가 241선까지 밀린다?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데 국내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여기에 대한 의문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밀리면,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살 거면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일단은 총수량을 정해 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총수량을 딱 내가 삼성전자 나는 딱 2천만 원어치 산다. 나 삼성전자 3천만 원어치 산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지방선거가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만약에 한번 밀리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매수의 손이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먹고 나왔던 종목 저 밑에서 샀다가 막 8만원 9만원에서 팔았는데 지금 가격에서 손이 가겠냐고. 안 가지. 이제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기둥을 한 번에 뽑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기도 하죠.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래요. 지방선거가 6월인가요? 그러면 지방선거 때 과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개박살난 상태를 유지시킬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이 너무 커. 민주당 너네 뭐 부동산도 뭐 어쩐다 해갖고 부동산 자금 빼가지고 사람들 주식시켜놓고 지금 주식시장 이렇게 개박살 난 거 너는 어떡할 거냐. 앞으로 주식시장 더 빠진다더라. 근데 부동산 가격은 제대로 내려가지도 않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려던 사람 주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지방선거에서 너무 큰 충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만약에 주가가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정말 개박살 나는 상태가 6월 이후까지 지속되진 않을 거야. 그럼 그 중간에 피로도를 한번 푸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어떻게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아. 칭찬을 계속 들으면 약간 이제 그 칭찬에 점점 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더 나에게 칭찬을 해줘, 더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줘, 더 나한테 잘해줘, 막 이러다가 뭔가 작은 서운함이 생기면 뭔가 엄청 서운해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선거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 그냥 어차피 좋았거든. 근데 선거 전에 무너졌다가 선거 앞두고 따따따따따 이렇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요때보다 올라간 게 요거밖에 안 되거든. 요만큼 폭밖에 안 올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광해요. 너무 좋다. 시장 살아난다. 가자. 역시 가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선거 전에 이렇게 빠지면 여기보다 이만큼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 짜증나네. 요게 사람의 심리거든. 그래서 아마 시장이 한번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 4월 달 중에 한번 뭔가 좀 피바람 한번 불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피바람 속에서 평단을 예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집하려면 저는 최소한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제 2월 거의 다 갔으니까 3, 4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최소한 삼성전자는 20거래일 이상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거 쪼개서 한다. 내가 삼성전자를 30일 동안 하루에 2개씩 산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지수 조정 줄 때마다 약간 조정 포인트에서 비중을 좀 더 키워가는 전략? 요게 저는 좀 맞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매수한다. 그러면 저라면 일단은 목표는 25만원 볼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모아놓은 수량 여기까지 상황 오면은 그때 가서 상향하든가 결정을 할 거고, 목표는 25만원을 보되, 그럼 왜 25만원 가냐? 저는 파운드리랑 차세대 하드웨어 여기 있죠.
예를 들어 스마트 글라스, XR 뭐 요런 기기들. 이제 이 파운드리는 HBM 파워에서 맞춤형 반도체. 여기 이제 또 이거 풀면 길어지니까 예전에 영상 뭐 방송에서 많이 말을 쓰니까 요거를 아직 여기에 대한 재료로 삼성전자가 움직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HBM4 재료 있는데요, 아니 이게 맞춤형 이걸로 인한 파운드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GAA라는 기술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면서 가되 살 거면 얘는 저는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3, 4월 중에 진짜 업 하는 조정 한 차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끔거려가 아니라 진짜 뒤지게 아픈데 여러분 살아있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조정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3, 4월 중에. 그리고 나서 6월까지 다시 회복, 전고점 갱신. 약간 요런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25만원이라고 한 번에 산다라는 건 이 중에 억하는 조정차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지 혼자 버틸까? 얘도 뒤져요. 얘도 같이 죽겠지. 그러면 그때 평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적립식 투자로 가야지. 근데 이거를 뭐 3번 분할 매수 해가지고 뭐 여기서 한 번 사고 뭐 17만원에서 한 번 사고 이렇게 사버리면 거기까지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구간 자체가 계속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런 3번 분할 매수가 아니라 총량을 정해놓고 나 예를 들어 뭐 2천만원 살게요. 그러면 진짜 한 30거래 쪼개서 매일 매수. 약간 요 느낌. 이 30거래를 쪼갠 이유는 뭐 아까 말했죠. 3, 4월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 기간 안에 뭔가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자 이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의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언제 더 사냐면 시장 지수를 맞춰서 더 사는 게 좋거든요. 그럼 1번 일단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야. 30거리를 쪼개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루에 뭐 대충 한 65만원 사겠죠. 뭐 예를 들어 65만원씩 맨날 사기 시작했어. 65만원씩 뭐 대충 한 3주 샀어. 3주.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 지수의 조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현 시점 기준으로는 한 5,570에서 5,530에서 5,570. 여기까지는 1차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예요. 여기 깨지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여기 안 깨지면 다시 또 시장 지수 6,000, 7,000 계속 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깨지는 순간 다음번에 코스피가 가야 될 자리는 3,330에서 3,300 한 3,000 어이구 무서운 소리 하고 있냐. 3,000 한 60 정도? 여기까지가 2차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자리까지 깨진다.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시원하게 반등 못 나면 여기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5,100에서 5,150포인트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5,000포인트가 약간 그 기본 베이스가 된 것 같거든요. 여기 밑으로 깨진다라는 거는 왜냐면 정부가 말했던 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거든. 그럼 이제 5,00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좀 그래. 지방선거 전에 저기 깨긴 좀 힘들어. 그러면 일단은 요 정도. 여기가 이제 찐바닥 이런 느낌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밀려도 시장지수 10% 빠지는 거예요. 시장지수 그러니까 10% 빠지는 거라, 만약 이렇게 빠지면은 삼성전자 20-30%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러면 아까 삼성전자 어디까지 밀린다? 여기 갭자리잖아.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이거와 이거를 병행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왔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수량이, 내가 삼성전자를 300만원 모았어. 여기까지 300만원 한 5거래를 모았는데 여기서는 한 100 정도 더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원래 65만원 사야 되는데 이거의 2배분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65만원 사야 되는데 이날에는 만약에 여기 찍었다. 이거 찍은 날에는 65만원 플러스 65만원 또는 뭐 65만원 플러스 130만원 뭐 요런 느낌. 이해가요? 이해가?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힘을 주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걸 뭐 딱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요 느낌. 이해가요? 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30거래일 동안 매일 하는데, 이걸 하는 도중에 만약에 시장 지수가 이런 조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여기에 추가로 좀 더 얻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키우는 거야.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투자도 이런 개념이에요. 적립식으로 가면서 지수 조정 포인트나 지수 반등 포인트에서 조금 더 힘을 주면서 비중을 키워나가면서 기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해봤거든. 만약에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 생각난 김에 해볼까? 그래? 나 몇 개 사지? 그래? 몇 개 살까? 하루에 4개씩 사긴 좀 부담스러운데. 하루에 4개씩 사면은 잠깐만, 하루에 4개씩 사면은 하루에 80만 원씩 30만 2,400? 사지 뭐. 4개 하루에 4개씩 살게요. 전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건지 일단 4개씩 사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목표는 25만 원인데 그 중간중간에 약간 널널한 수익권 됐을 때 있잖아. 그랬는데 약간 그런 날 지금 내가 좀 모으다 보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다 모은 건 아니거든. 한 1,400만 원어치 모았네. 1,400만 원씩 모았네. 근데 오늘 왠지 다음 주에 왠지 시장 한번 좀 밀릴 것 같은데, 좀 쫄리는데. 이러면 100, 200 팔아요. 다 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있는 수량이 한 1, 20% 정도 팔고 밀리면 원래 매일 65만 원 사는 건데 지금 팔았잖아. 그럼 이 판 걸 얹어서 더 사요. 다시 75만 원, 뭐 8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만큼 판 걸 다시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 쓸 게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그냥 어디까지 가요? 25만 원이요? 오케이, 그럼 나 지금 한 번에 다 살게요. 25만 원 안 가면 체스님 불러도 되죠? 요딴 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주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만약에 시장 조정이 한 차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단 관리가 안정적으로 될 거예요. 꼭 목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저 안 팔 거예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따라 나 오늘 배고파. 오늘 수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개 팔지 뭐. 삼성전자 몇 개 팔고 몇 개 판 걸 다시 나눠서 사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시장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린다라는 게 다 팔지 말라는 소리야. 기둥 뽑지 말라는 소리야. 약간 그거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전도 레버리지 마냥 스윙 종목보다 비중을 높게 가도 되나요? 가도 되죠.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좀 더 기존 종목보다는 세게 가도 돼요. 그러니까 기둥을 심어놓고 옆에 벽돌을 채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가온칩스도 했고 오킨스전자도 했고 SKC도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들은 기둥이 아니야, 벽돌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딱 벽돌을 했는데 벽돌이 금이 갔네? 에라이 틱 버릴 수 있는 얘들이야. 걔네들은 언제든지 수익금 생기면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벽돌은, 기둥은 딴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은 그냥 기둥 자체로 있고 나중에 시장 툼에 나오면 기둥에 시멘트 덧대가지고 기둥을 더 두껍게 만들 필요는 있어도 그 기둥을 뽑아갖고 갖다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코스닥 레버는 절반은 절대 안 건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 제발 건드리지 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막 기둥 갖다 버려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에서 재미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 기둥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이렇게 삼성전자를 보시면 되고, 그럼 삼성전자는 손절 안 하나요? 손절 가격 없는 주식이. 근데 확실한 건 삼성전자 손절 쳐서 뭐 살 건데. 삼성전자 손절 쳐서 살 주식이 있나? 여기서 삼성전자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거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4를 딱 공급을 했네. 엔비디아 GPU에 탁 해고 했더니 막 터졌어. 그 엔비디아가 기겁을 한 거지.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개쓰레기네. 니네 거 안 사. 뭐 요러면 삼성전자 도망쳐야지. 근데 이런 이슈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으로 진행됐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는 손절보다는 계속 구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이거를 말 안 듣고 그냥 하면 그냥 이것만 보고 산다고 사람들은 25만원? 그래 오케이 매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지수, 삼성전자는 지수와 연동해야 되니까